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 영상을 만들려고 이번 주 월요일에 스크립트를 작성했었는데 오늘 수요일이죠. 네, 코스피가 장중에 5% 이상 하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달러원 환율도 요즘 점점 오르더니 1449원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주제를 바꿔야 하나 잠깐 고민하다가 주가가 오르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돈 생길 때마다 미국 주식을 사 모으면서 회사 잘 다니고 몇 끼 식사 맛있게 하고 잠 잘 자는 게 나의 투자 방법인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라고 자각하며 원래 영상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팔고 전 재산을 S&P 500 ETF의 56%, VXUS의 24%, 그리고 BND에 20% 투자하는 3펀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 2030년 무렵에는 1년치 생활비가 3펀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전액 충당되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며 현재는 목표 수익의 60% 수준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제가 S&P 500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 2023년 5월이었으니 벌써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자한 이력들이 자세히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스스로도 대견하다 생각했던 것이 2023년 여름 무렵에 주식 투자 금액이 1억을 넘겼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250만 원 해외 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채우기 위한 매도 후 즉시 재매수 하는 걸 제외하곤 쭉 S&P 500 ETF를 보유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년 여름에는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평가 금액이 2억을 돌파했고 이때부터 누적식 장기 매매로 인한 복리의 마법이 이런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 수익이 그 정도가 늘었다는 건 결코 아니고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것도 있었고 성과금을 두둑히 받은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드디어 집까지 팔아가며 10차례에 걸친 3펀드 포트폴리오를 매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투자금이 급격히 커지다 보니 매주 오르락내리락 하는 금액이 제 한 달 월급을 훌쩍 넘길 때도 간혹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 구력이 그래도 10년이 넘어가서 그런지 아무리 지수 인덱스 투자를 하지만 부동산 대비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큰 돈을 밀어넣고도 불안하거나 신경 쓰인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런 편안한 투자를 하려고 일부러 3펀드 포트폴리오를 선택했는데 사실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연평균 수익률이 10% 정도로 나스닥 QQQQ나 S&P 500 ETF인 VO에 전량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굳이 채권 20%와 미국의 국가의 초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VXUS를 포함한 것은 2000년대 초반처럼 미국 주식시장이 침체기가 이어질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AI가 워낙에 강세라 매그니피센트 7이라 불리는 애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기 수익률만 보면 매그스와 같은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 투자하는 ETF를 선택하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저는 투자하지 않는데 제 투자의 최우선 목표는 시장의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시장에 머무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S&P 500만 집중 투자하는 것도 약간은 불안정하다 생각해서 VXUS를 포함함으로써 전 세계 경제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계획은 꽤나 그럴싸한데 과연 내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읊고 있는 말처럼 경제적 자유 목표 100%에 도달하고 그걸 또 100주간 유지하는 시점이 온다면 나는 과연 정말로 회사를 관두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가끔은 궁금해집니다. 월급이라는 큰 현금 흐름이 사라지면서 저의 주 5일 하루 10시간 이상을 꼬박 가져가던 회사가 사라지면 제 1년 365일은
어떤 모습일지 솔직히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1, 2주짜리 장기 휴가를 떠날 때가 있어서 출근하지 않는 삶에 대해 짧게 경험하기는 하지만 결국 회사로 돌아간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경험은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회사 월급을 포기하는 대신 시간적, 공간적 자유를 선택하는 만큼 씀씀이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위 5분위 범위 안에서 현명하게 소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저는 자율주행 3단계 이상을 지원하는 현대나 기아차를 사고 싶은데 조기 은퇴를 한 이후 시점에 그런 차가 나와서 사겠다 하면 계좌에서 몇천만 원을 한 번에 인출하거나 할부로 한다고 해도 매년 쓸 수 있는 금액 일정 부분에서 이제 한정될 테니까 차 사는 것도 지금보다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들 모두는 지금 자산의 2배 정도 있으면 모두 쉽게 해결될 일인데 직장을 더 오래 다녀야 하는 선택도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씀씀이를 반으로 줄이는 것도 어렵고 자산 규모를 현재 2배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분명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사람의 욕심이란 분명 쇼펜하우의 말을 들어가면서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몰려오는 것이다. 계속 읽고 말로 반복하고 있지만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생각은 경제적 자유를 100%를 최초로 달성하는 시점이 되면 연평균 수익률 10%라는 점에서 저의 총 투자 평가 금액은 10억을 넘겨야만 할 것이고 그 상태로 100주, 즉 2년 이상을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에서 추가로 투자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총 투자 평가 금액도 자체도 꽤 커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 사이에 대폭락장이 와서 목표 달성률이 100%를 하회하는 시점이라도 온다면 그 회사를 다니며 투자 금액을 늘려가는 기간이 2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다시 반등장이 나오면 대신에 더 크게 자산이 늘어날 것이므로 꽤 안정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지금 세워둔 상위 5분위 연간 가계 지출 금액을 1년치 투자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상태를 100%라 놓고 이걸 110주 동안 100주 이상 달성한 경우에만 해소할 수 있다라는 목표가 달성하기에는 꽤 어렵겠지만 달성할 수만 있다면 조기 은퇴를 해도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어디 한번 천천히 나가봐야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